안녕하세요. 둔둔이에요. 오늘은 무려 세 번째로 촬영을 하네요. 중간에 계속 전화가 오고, 이제 또 휴대폰을 떨구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튼. 오늘 제가 휴대폰을, 이제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면접을 갔다 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저는 현재, 기존 직장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고요. 물론 제가 장애를 미리 선고지를 했어요. 입사를 하기 전에. 그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는데 그쪽 말로는 이 정도로 걷기가 불편한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뇌병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프고 제가 발목부터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까지 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와가지고 10분 이상 못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대표가 인격이 바뀌었나봐요. 까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회사는 해외에 워크숍도 많이 가고 또 이제 국내 워크숍도 많이 가고 또 외부 활동도 있어가지고 너만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아니, 무슨 장애가 특혜야. 여튼 그래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 직장이 껍데기는 마케팅 회사였어요. 마케팅 회사였는데 까보니까 콜센터, 그것도 아웃바운드 콜센터였던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직장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한 5개월 동안 거의 한 11건 정도 계약을 따내고 한 달에 거의 2건씩은 따냈죠. 그래서 거의 한 2,700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단독으로 매출이 만족스럽지 않고 장애가 불편한 관계로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잘렸습니다.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월급날까지만이라도 다니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당장 그날 나와달라고 해서 월급도 적게 들어올 것 같아요. 주기는 하려나? 안 주면 노동청 고소하고 또 이게 또 시끄러운데. 월급이나 제때 입금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그래서 구직을 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한 곳에서 왔어요. 자기네 마케팅 회사고 이제 그 마케팅 전문으로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 그럼 내가 면접을 보겠다.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인데 신도림역에 와가지고 땡땡번 출구 땡땡 건물에 땡땡층까지 올라와서 H라는 간판을 찾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길찾기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땡땡 건물 땡땡층까지 올라가가지고 H를 찾는데 H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야 하다가 결국엔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내가 땡땡 건물 땡땡층까지 연락 왔는데 지금 H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죠? 면접관이죠? 면접관이 왔어요. 와서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H보험사더라고요. 본사도 아니고 이제 하청. 그래서 좀 뒤통수가 얼얼했는데 일단 면접은 봤어요. 면접은 봤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게 외근이고 모델하우스 안내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고객들 만나서 보험을 팔아야 되는 진짜 찐 보험팔이인 거예요. 맙소사.
내가 그때도 이제 면접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했어요. 내가 다리가 아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를 공지를 했는데 아웃도어 직장이라고 아웃도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웃도어 일을 해야 됐으면 제가 보행장애가 있고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직장이랑은 안 맞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을 어떻게 외근을 시켜요? 전 양쪽 다리가 다 아픈데.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면접을 5분 만에 보고 쫑치고 나왔어요. 아, 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저희 집 근처 역까지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는데 다리는 아프고 기력은 없고 기운도 빠지는데 내일도 면접이 2건이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좀 의심이 돼요. 한 군데는 이제 1시랑 2시에 면접이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면접 인사 담당자가 회사 이름을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회사명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땡땡땡 회사라고 이제 회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좀 쎄하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 2시에 보는 회사는 더 웃겨요. 저보고 구로역까지 와가지고 3번 출구에서 서 있으래요. 그럼 자기가 찾으러 오겠다고. 무슨 다단계야?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둘 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 1시 면접은 5분 내로 끝날 것 같고요. 2시 면접도 아마 5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행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전동 휠체어나 그냥 일반 휠체어를 안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미 저는 이제 자율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휠체어를 타야 한다 라고 말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이게 모더나 맞고 상위지지랑 체중근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모더나 1차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모더나 2차를 맞고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이제 그 수도권 병원으로 이전이 되어서 응급수술을 받고 났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1차를 맞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졸도로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2차로 모더나를 또 맞으래요. 아, 내가 1차 맞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했는데 맞으라고 그래서 2차를 맞고 이번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나 싶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뇌졸중이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29이었거든요. 이제 만 나이라면 28인데 어쨌든 28살에 중풍이 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가지고 골골대고 있었는데 거기가 시골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시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다 못한 제 룸메이트 언니가 이제 저희 오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네 동생이 이런 상태다 라고 하니까 오빠가 단박에 달려와가지고 이제 수도권 병원으로 이전을 시켜달라 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전을 거부를 했어요. 사설 응급차라도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오빠 차에 실려서 이제 수도권 병원으로 왔죠. 근데 병원으로 바로 간 건 아니고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을 가진 못하고 이제 외래를 잡고 그렇게 이제 외래 예약을 잡아놓고 오빠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날 뇌졸중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뇌졸중이 4번이 재발을 한 거예요. 4번이 걸린 거예요. 3번을 재발을 한 거죠. 뇌졸중이 한 번 걸리고 쓰러졌는데 또 걸리고 또 쓰러지고 또 걸리고 또 쓰러지고 이제 또 걸리니까 4차까지 가니까 목 아래로가 사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병원 갈 준비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오빠는 난리가 났죠. 아 저희 집은 아버지는 치매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보호자는 저희 오빠예요. 근데 오빠가 저를 침대에서 재우고 자기는 바닥에서 잤는데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제 야 병원 갈 준비하자 그랬는데 동생이 이미 뇌졸중이 또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피토를 하면서 피토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토를 하면서 이제 목 아래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오빠가 기겁에 질색팔색을 해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서 이제 외래 예약을 잡아놓은 병원으로 갔죠. 거기가 오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이제 코로나 검사는 둘째 치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검사 받고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여튼 그때부터 지금 제가 33살인데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나를 맞고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서 중풍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이 혈전을 계속 만드는 병이라서 뇌졸중이 왔다고 뇌만 아프진 않아요. 뇌에 갔을 혈전이 혈관을 계속 돌다가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폐로 가면 폐경색, 간으로 가면 간경색인 거고 답이 없는 병인 거죠. 여튼 그런 병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 사실도 제가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몸이 안 좋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까발렸어요. 속일 순 없으니까. 게다가 직장인 검정 어차피 직장인 건강검진하면 다 들켜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컨택을 하질 않나. 조금 전에는 또 부동산에서 컨택이 올라가지고 또 난리고 팔리시기질 않나. 힘드네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휠체어 얘기를 했나요? 깜박깜박 해가지고 제가 인지장애,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고요. 제가 항상 이제 오후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전에는 제가 말을 심하게 절어요. 거의 어린이 이제 애기들 이제 어부부하는 수준으로 말을 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은 다 오후에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지금 자율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고 자율보행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회복기는 지났고 퇴행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노화가 돼서 굳이 말하자면 제가 70, 80 먹은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너는 퇴행기이기 때문에 몸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고 계속 나빠지기만 할 건데 근데 너는 지금 당장 낙상이 가장 위험하니까 지금 제가 보행기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유모차 같이 생긴 거.
왜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저도 이제 보행기를 끌고 다녀요. 예, 보행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넘어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행기로도 안 되고, 그전에는 지팡이를 짚었었는데 지팡이는 예전에게 안 되고 보행기도 안 되고 이제 휠체어를 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등록 신청도 해놓은 상태고요. 한 달이 벌써 예전에게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붙었으면 붙었다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여튼 저는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에도 공개 전환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고지를 해놨고요. 연락이 오면 항상 그래요.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하고 저를 채용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매번 까먹나 봐요. 내일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검색도 안 되는 회사, 하나는 회사명도 안 알려주는 회사. 둘 다 정상 같진 않은데, 이 와중에 제가 지난달에 쿠팡 재택 업무 면접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면접 날짜 잡았다고. 저번 달에는 인원이 다 차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대기번호를 받은 거고, 이번 달에 또 이제 채용 공고가 열려서 이제 대기번호 받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 쿠팡이 붙으면 제일 좋죠.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부양하면서 이제 콜 들어올 때 콜 받고, 이제 아버지 밥도 내가 먹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정부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제가 집에 상주를 하니까 가정부랑 같이 아버지를 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입니다. 치매인데 이제 폭력성 치매, 방화성 치매, 그리고 방황성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패고 불 지르고 돌아다니는 치매가 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주 보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돌아버리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쿠팡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뭐 쿠팡에 뭐 갈구기가 심하다 뭐 말이 많긴 한데, 저는 그런 걸 따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 월에 1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돼요. 아버지 부양비가 월에 200이 들어가는데 그걸 오빠랑 저랑 뽐빠이를 하면은 100으로 나눠서 벌어야 되는데, 또 오빠는 또 이제 아기 가질 준비도 하고 있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한테 부담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 몸이 안 따라줘요. 저는 이미 협심증이라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에 혈전이 쌓여서 이제 협심증 단계고요. 원래는 이제 빈맥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좀 조용히 해라 좀. 그런데 이게 혈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협심증까지 왔고요.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항혈전제를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수술이 안 돼요. 이게 출혈이 안 먹거든요. 혈전을 없애려면 이제 피가 이제 묽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칼질했을 때 피가 안 묻으니까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는,
게다가 저는 이제 또 선천적으로 빈혈이 좀 있어서 좀 심한 편이에요. 안 그래도 피가 없는데 피가 안 멈춰. 그러면 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폐도 안 좋아서 중증 천식, 호상무성 천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기도삭간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 뇌 수술을 하셨던 교수님도 말씀하시기 정말 힘들었대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80, 뭐 70, 뭐 이렇게 같이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도 지금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장에도 혈전이 쌓였고 이제 뇌 쪽에는 이제 저는 양쪽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우측 전두엽도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뇌기능도 장애가 많고 간도 이제 제가 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간도 안 좋고 또 약을 오래 먹으면 장이 안 좋아져요. 장도 안 좋고 멀쩡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직장을 가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제가 마케팅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컨택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게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좀 낮으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식물병리학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땄는데 실험을 하려면 이제 마이크로하게 이게 손놀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이제 식물병리학자들도 이제 실험을 할 때 그렇게 핀셋이랑 뭐 메스 들고 이렇게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섬세하게 이제 그 손놀림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수전증과 함께 이제 손 신경이 둔해져서 실험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 학술적인 실험 연구 쪽으로 넘어가기에도 이제 저의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가기가 힘들어졌고요. 전공을 살리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에는 연구직에 갔다가 병이 발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전공에서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구 보조일까지 갔다가 사무 보조일까지 갔다가 이제 연구 기획까지 갔다가 마케팅 회사에 갔다가 그 회사가 월급을 월에 50만 원을 주는 바람에 이제 때려치우고 다른 마케팅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장애가 있다고 저를 잘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면접 2건 있고요. 월요일에는 쿠팡 화상 면접이 있어요. 화상 면접에 붙으면 최고죠. 그래서 쿠팡 화상 면접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내일 면접 2군데는 갈 거예요. 뭐 5분 컷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도전은 해봐야죠. 트라이는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직장이 안 잡히면 요양을 좀 하면서 쉬어야죠. 쉬면서 이제 회복은 안 되니까 이제 퇴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저도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면서 퇴임기에 적응을 해야겠죠.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44세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33세 퇴임기가 왔으니까
아마 오빠한테 이런 말 못해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빠는 제 건강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것보다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비용용으로 이제 산재보험도 하나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 치료하고 장례식 치르는데 빚만 1억이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장례비 하라고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장례비 하라고 이제 보험을 들었고, 글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들 눈에는 보이나 봐요. 하루하루 퇴행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 외부 자극이 오니까 퇴행기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더 손상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고민 중이에요. 외부 자극을 받으며 이제 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것인가, 스트레스를 방지하며 휴식을 취하며 퇴행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주 양자택일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얼굴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유튜버님도 그러셨더라고요. 병에 걸렸고 이제 목숨이 와리가리하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인상 깊은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얼굴을 까시고 촬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 제가 정말로 퇴행기가 심하게 와서 이제 좀 임종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얼굴을 까고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장 뭐 암처럼 막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가벼운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제가 하루에만 약을 거의 한 4, 50알을 먹거든요. 그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또 엄청나게 리바운드도 오고 부작용도 오고 난리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약을 목숨을 걸고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을 먹지 않은 상태가 그 꼬라지라면 제 몸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저는 오늘 면접을 보고 왔고 꽝이었고 내일 두건 면접을 보러 갑니다. 내일 면접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바이비.